자, 이번 강의에서는 Intra-IS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 Open Shortest Path First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자세히 배우고, 그 다음에 Inter-ISP 라우팅 프로토콜, 즉 라우팅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그런 프로토콜인 BGP, 이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자세히 이번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을 좀 규모가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든 라우터들이 이제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망들이 동일하진 않지만 똑같이 동등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플랫한 네트워크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 상황은 약간 틀리지만 이것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이 전 세계에 이제 수십억 개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IoT까지 하면은 그 규모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모든 목적지 주소를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에 다 저장해서 관리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것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있다면은 그런 많은 정보가 그것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알고리즘처럼 그게 이제 센트럴라이즈 또는 뭐 디센트럴라이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보를 좌우지간 주거니 받거니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라우팅을 위한 정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용 정보, 그것이 이제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들이 본연의 어떤 데이터 전송, 패킷 전송을 위한 게 아니라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망 전체를 심각하게 트래픽을 가중을 시키겠죠.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적으로, 관리적으로 어떤 하나의 독립된 것으로 이렇게 말아볼 수가 있겠어요. 인터넷은 원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지만 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생각하면은 그 ISP가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제 그 안에 네트워크 라우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를 하겠죠. 자유로이. 그래서 같은 오토노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그 같은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오토노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통신 회사의 라우터들은 이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별도의 그쪽에 이제 하나의 독립된 오토노미가 되겠어요. 자, 스케일러블한 라우팅을 위해서는 오토노머 시스템, 이것을 이제 또 도메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AS. 그리고 이 AS는 어떤 AS 번호가 오토노머 시스템 넘버가 부여되는데, 그 넘버도 마찬가지로 아이칸에서 부여한 우리가 IP 주소 관리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관리한다. 자, 인트라 AS. 이건 이제 인트라 도메인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같은 AS, 오토노머 시스템 내에서 라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인트라 도메인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관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오토노미가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자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AS, 다른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또 다른 오토노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독자적인, 그쪽에서 정한 그런 프로토콜을 또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 틀린 오토노머 시스템, 이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연결을 시켜주는 끝단에 엣지 부분에 다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있어서 다른 오토노머 시스템에 연결을 시켜주는데, 양 끝단에 이제 그런 게이트웨이가 있다. 인터 AS를 이제 보면 오토노머 시스템이 틀린 라우터들 사이에 틀린 이제 프로토콜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게이트웨이가 그 둘 사이에 사용돼서 이것이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오토노미 시스템에 속한 끝단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내부에 오토노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인트라 도메인 프로토콜도 사용하고 외부에 연결된 다른 오토노미 시스템과 또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 그런 경우는 인터가 되겠죠. 인터 도메인 프로토콜을 쓰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들이 서로 이렇게 인터커넥트 된 것을 봤을 때, 이 프로토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인트라 AS 라우팅을 그 안에서 하는 거고, 그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 안에 사용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서로 틀릴 수가 있겠죠. 한 회사에서 관리한다면 이제 물론 같은 것일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틀리다고 일단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인터 AS 라우팅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둘 사이에. 자, 인터 AS 라우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테이블, 각각의 이제 라우터들이 테이블을 갖고 있겠죠. 거기서는 이제 그 테이블 값이 인트라 AS 라우팅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값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서 업데이트된 값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은 인트라, 그 다음에 인터 AS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구성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인트라 AS 라우팅은 이제 그 안에, 같은 AS 안에 있는 어떤 라우터에 그것이 이제 목적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도달하는데 필요한 그런 엔트리 값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 AS라든가 인트라 AS는 이제 외부에 나가는데 외부 망에 있는 그 목적지 주소로 연결을 시킬 때, 라우팅을 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엔트리 값들이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 도메인 포워딩을 보면은 라우터 AS1에 있는 라우터가 있는데 AS1에 라우터들이 있죠. 1, A, B, C, D. AS1이 이제 데이터그램을 AS1 밖에 있는 곳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AS1을 벗어나는 그런 데이터그램이 이제 있을 때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라우터들은 이제 그 데이터그램을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이제 보내서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갈 텐데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AS1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목적지가 목적지 주소죠. AS2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목적지 주소가 AS3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또 이제 정보로서 이제 주어지면 프로토콜이 이제 그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포워딩 테이블을. 이런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도달성 정보, 도달할 수 있는 정보. AS2를 통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또는 AS3를 통해서 어디 갈 수 있다. 그건 마치 여기 서울에서 어떤 부산이라면은 어디를 통해서 부산에 갈 수 있다. 또 여기 대전 그쪽 에어리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또 어디를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AS1 내에 있는 모든 다른 라우터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겠어요. 그러면 그 테이블을, 포워딩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그램이 어떤 여기에 부착된 호스트 장치들로부터, 컴퓨터들로부터 이제 왔을 때 쉽게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립. 이것은 이제 1980년대 이제 그 처음 인터넷이 소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연결이 돼서 라우터가 필요했을 때, 라우팅을 이제 할 때 이런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을 썼는데, 립 처음 버전 1은 라우터 수가, 그러니까 합 수가 15개가 맥시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은 15개는 벗어나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고, 립 버전 2는 이제 255개까지 라우터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라우터 개수가 그 정도까지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립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클래식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쓰고 이 디스턴스 벡터 값이 매 30초 단위로 이렇게 교환이 된다. 그 다음에 EIGRP는 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즉 이것은 인테리어, 내부, 인트라가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원래 IGRP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시스코의 이런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토노미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 AS 프로토콜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시스코의 프로프라이티가 되겠는데 프로토콜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이 IGRP가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초쯤에 EIGRP만 지원이 되고 이것도 이제 시스코의 프로프라이티, 시스코 소유의 표준이 아닌 그런 것으로만 시스코에서만 사용된 그런 프로토콜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오픈으로 돼서 이제 2013년부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EIGRP가 또 선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이 프로토콜이 있으면은 이것을 누가 설정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스코 라우터를 쓴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립 버전 2다, EIGRP다 또는 OSPF다 이것을 나는 어떤 것을 쓰겠다 하고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그 오토노미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결정을 해서 하나로 정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오토노미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이건 이제 이름이 좀 특별한데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이것의 이제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게 OSPF라는 프로토콜 이름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디스턴스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시스템 중간 시스템 투 중간 시스템 인터미디어 시스템 투 인터미디어 시스템 프로토콜이 이제 OSPF하고 비슷한데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을 쓴다. 자, 그러면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OSPF 라우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픈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하다. 그다음에 표준으로 사용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 아무나 표준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클래시컬한 링크 스테이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쓴다. 그래서 각 라우터가 OSPF 링크 스테이트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P를 쓴다. TCP, UDP를 쓰는 게 아니고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런 링크 스테이트 정보를 알려준다. 다른 라우터들한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링크 스테이트는 모든 다른 라우터들한테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OSPF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코스트 매트릭이라는 게 이제 어떤 단위로 우리가 기준점이 뭐냐, 이제 리스트 코스트를 찾을 때 밴드위스냐, 딜레이냐 그런 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밴드위스도 할 수도 있고 딜레이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멀티플 링크 코스트 매트릭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라우터는 전체 모양, 토폴로지를 이렇게 전체 라우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 OAS 내에서 라우터가 어떻게 몇 개의 라우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이스트 알고리즘을 이제 글로벌하게 쓸 수 있고 또 센트럴라이즈 방식인 다이스트 알고리즘을 쓴다. 포워딩 테이블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 OSPF 메시지를 알려주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인증,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인크립션하고 인증을 이렇게 오센티케이션을 하는 시큐리티가 보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OSPF가 이렇게 그 한 개만을 봤을 때 이제 하이라키가 아닌데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렇게 에리어 1, 2,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백본으로 이렇게 해서 더 큰 규모로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건 2레벨 하이라키가 되겠는데 로컬 에리어 그 다음에 백본망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먼트는 이제 이렇게 전체한테 이렇게 전체 라우터들한테 알려줘야 하니까 이 에리어 내에서 또 이 백본은 백본 내에서 그래서 각 노드는 각 라우터들은 이렇게 자세한 이 에리어 토폴로지를 갖고 있다. 이 안에 정보는 전부 다 갖고 있다. 물론 이제 밖에 있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다른 목적지로 갈 때 어느 게이트웨이 엣지가 되겠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부에 라우터도 있지만 금방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어리어 보드, 경계선상에 있는 보드 라우터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 외부 목적지로 나갈 때 또는 이 내부에 에어리어 목적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죠. 그것을 이제 백본한테 알려주고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있게끔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해줘야겠죠. 이 어드레스를. 그래서 서머라이즈해서. 그 이제 프리픽스를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프리픽스를 각각의 디테일한 스페시픽한 주소보다는 전체 이 에어리어 애그리게이션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 어드레스를 이렇게 백본한테 알려주면 애드버타이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백본에 있는 라우터들이 그것을 이제 이쪽이 찾아오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로컬 라우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아까 우리가 OSPF는 링크 스테이트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 링크 스테이트 정보를 쭉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전달하고 또 받고 이게 전체가 글로벌이 돼서 센트럴라이즈 방식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 정보를 가지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과는 틀리게 링크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전부 이것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실행을 시켜서 포워딩 값을 이렇게 계산해낸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보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 보더 라우터죠. 이걸 통해서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도 이제 이렇게 종류가 인터널 라우터, 그 다음에 로컬 라우터, 그 다음에 에어리어 보더 라우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으로 바운더리 라우터가 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것은 이제 하나의 AS가 되겠어요. AS를 이제 에어리어로 쪼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AS로 나가는 것은 이 바운더리 라우터를 통해서 나간다. 자,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우터 개수를 이런 식으로 에어리어, 또 AS,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수를 파이나이트 라우터 개수로 한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건 백본 라우터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OSPF가 실행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 안에서 백본 내에서 이렇게 실행이 돼서 그러니까 항시 개수를 라우터 개수를 이렇게 무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니저블한 숫자로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 ISP 즉 라우팅 어몽 IS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인 BGP는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디팩토 사실상의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표준이다 이 말이죠. 사실상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인터 도메인 라우팅,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에 틀린 AS 오토노머 시스템들로 구성된 그런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를 이렇게 끈끈하게 풀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글루 역할을 한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넷이 그 전제를 알려줘야 되니까, 애드버타이즈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즉,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BGP 프로토콜의 역할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서브넷들이 이제 애드버타이즈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GP가 각 AS한테 이런 이제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제 eBGP 프로토콜이 있고 IBGP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웃 오토노머 시스템 망이 있죠. 그것에 속한 라우터들로부터 이제 그 도달할 수 있는 정보,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BGP를 통해서 그 이제 밖에서 이제 받은 그런 eBGP 익스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외부. 이것은 인터널 또는 인테리어. 그것을 이제 내부 오토노미 시스템 안에서 인터널리 그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은 IBGP가 되겠어요. 그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나오니까 eBGP 프로토콜과 IBGP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GP 프로토콜은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익스테리어 또는 외부, 인테리어 또는 내부 BGP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루트,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데 좋은 루트는 이제 이런 게 도달성 정보,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과 또는 어떤 팔러시가 중요한데 오토노머스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팔러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똑같은 정해진 팔러시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외부망에 갈 때는 이제 팔러시가 이제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못 가게 막아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이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 내용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GP, IBGP 커넥션. 여기서 이제 EBGP하고 IBGP를 앞에서 배웠는데 여기 이제 빨갛게 된 게 EBGP를 이용해서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그것에 비해서 이제 IBGP, 인터널리 사용되는 거죠. 내부, 똑같은 AS 내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런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IBGP가 되겠어요. 라우팅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자, 여기서 원C. 이것은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되겠어요. 이놈은 이제 이것 양쪽을 이해하니까, 이것은 이제 eBGP, 이게 eBGP죠. 그 다음에 IBGP, 이 두 프로토콜을 다 이해하는 라우터가 되겠어요. 자, BGP 기본에 대해서 몇 가지 볼 텐데, 자, BGP 세션을 보면은, 두 개의 BGP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 두 개의 BGP 라우터가 이것과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BGP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때는 TCP 커넥션, 거의 이제 반영구적인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BGP는 패스를 다른 목적지 네트워크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BGP는 한편으로는 이제 패스벡터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른다. 자, 실제 위의 내용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면은 AS3가 여기 있죠. 오토노머스 시스템 3,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 2, 그 다음에 1 이렇게 했는데 AS3 게이트웨이 3A가 게이트웨이죠. 이게 이제 알려주는데 AS3를 통해서 X가 이렇게 여기 부착된 망인데 이게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했을 때 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X는 AS3를 통해서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AS2한테, 2C한테 그렇게 알려주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X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그것인 것은 이렇게 2C를 통해서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AS3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AS2한테 AS3의 이쪽에 3A에 도착하면은 X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개런티 해준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패스 애트리뷰트 속성이죠. 패스 애트리뷰트과 BGP 루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BGP가 이제 애드버타이즈 할 때 이제 루트를 애드버타이즈 할 때 프리픽스 플러스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알려준다. 그 프리픽스는 이제 목적지죠. 목적지 주소, 프리픽스 주소 32비트 중에 앞부분 우리가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그걸 프리픽스라고 했죠. 그 목적지 주소, 그것이 이제 앞에서 같으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트리뷰트.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AS3 그 다음에 X처럼 앞에서 봤었죠. AS3 X 이것처럼. AS 패스, 여기서는 이제 AS들을 그 X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목적지망 X에 도달하기 위해서, 프리픽스 X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AS가 여러 개 있다면, 거쳐야 될 AS가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을 리스트를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 AS 패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합은 내부에 그 AS망을 생각했을 때, 한 AS망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 AS로 가기 위한 그 AS 라우터, 게이트웨이 라우터, 그 정보가 넥스트합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S 패스하는 어떤 것을
거쳐서 AS를 거쳐서 어떤 원하는 데스티네이션 X에 도달할 수 있고 그 AS를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AS로 가기 위한 현재 내가 속한 AS에서 그 라우트의 인터페이스 그걸 이제 그 넥스트합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또 소개가 될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는데 일단은 이런 AS 패스하고 넥스트합 이 정보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팔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 여기서 임포트 팔러시 그걸 이제 루트로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이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이 이제 임포트 팔러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패스가 갈 수 있는 건지 억셉트 할 건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못 가는 건지 디클라인 할 건지 예를 들면은 이것을 이제 디클라인 하는 거죠. Y를 통해서는 이제 절대 보내지 마라. 그건 이제 그 루트는 이제 이용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임포트 팔러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팔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S 팔러시가 다른 이제 네이버들인 AS들한테 이 패스를 알릴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한다. 그래서 팔러시에 따라서 통과할 건지 말 건지 그 루트를 통해서 또는 그 주변의 네이버들한테 알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팔러시에 있기 때문에 그 팔러시에 따라서 가거나 안 가거나 그 루트를 통해서 또는 그 루트를 다른 데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거나 한다. 이게 팔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GP 패스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실제 사례를 보면은 앞에서와 같은 그런 망을 이용해서 AS1부터 AS3까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AS2 라우터 2C가 패스 애드버타이즈먼트 정보 AS3X, AS3를 통해서 X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이 BGP를 통해서 이제 받겠죠. AS3의 3A 라우터로부터. 그러면은 그것을 인터널리 그걸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것이 이제 IBGP가 되겠어요. 그 이제 AS2의 이제 팔러시에 따라서 이제 AS3X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부터 그걸 또 내부적으로 알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팔러시에서 이제 OK라면은 IBGP를 통해서 AS2에 속한 모든 라우터들한테 이걸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AS2에 있는 2A 라우터가 이것도 게이트웨이 라우터죠. AS1으로 연결된 이것을 이제 알려줘도 된다고 하면은 AS2, AS3, AS2를 통해서 AS3를 갈 수 있고 마지막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프리픽스 주소인 X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정보를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이죠. 이것을 AS1에 있는 원C한테 이렇게 팔러시가 활용한다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 BGP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패스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보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자, 이걸 생각했을 때 목적지 X에 가는 패스가 여러 개 있다. 자, 여기서 이제 1C부터 3A 하는 것 링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S1 게이트웨이 라우터 1C가 패스 AS2를 통해서 AS3를 통해서 X에 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이제 2A로부터 받았고 또 이제 3A 게이트웨이 라우터로부터 이제 1C한테 1C가 받은 것이 이런 식으로 AS3를 통해서 AS3망이죠. 이걸 통해서 X에 갈 수 있다. 이런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받은 정보를 여기서 이제 팔러시에 따라서 AS1이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 1C가 팔러시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패스 X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이거냐 이거냐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AS3X가 선택이 됐다면 AS3, X 만약 이것이 선택됐다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되겠어요. 그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IBGP를 써서. 자, BGP 메시지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BGP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자, BGP 메시지를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메시지 종류를 보면은 오픈, 업데이트, keep alive, notification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있다. 자, 오픈 메시지는 TCP 커넥션을 오픈할 때 그 문자 그대로 오픈하는 거죠.
리모트에 있는 BGP한테 이제 BGP 피어한테 이제 보내는 것을 또 이제 인증을 해주고 그 오픈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 업데이트 메시지도 또 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패스를 업데이트 알려주거나 또는 뭐 옛날 것은 이제 없애버리거나 취소시키거나 할 때, 또 keep alive는 여기 메시지 이름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keep connection alive 그것처럼 이제 업데이트가 없더라도 이제 계속 살려두는 거죠. 그다음 오픈 리퀘스트에 대한 어크날리지 해줄 때도 마찬가지 이 메시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은 앞에 메시지들에서 어떤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 레포트를 하는 그런 노티피케이션 알리는 거라든가 또는 커넥션을 클로즈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노티피케이션이 되겠어요. 자,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있다. 이게 BGP 메시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GP 패스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자, one way, one B, one D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IPGP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one C 여기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X 목적지 프리픽스 주소가 목적지 네트워크가 X인 여기 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one C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줬죠. AS3X. 그럴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줬을 때 이 도달성 정보를 원A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1도 있고 2도 있고, 자, 원D를 봤을 때 원D의 실제 그 포딩 테이블을 보면은 원D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제 포딩 테이블이 있겠죠. 이 정보를 받았으면은 원C를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가 1번과 2번인데 1번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목적지 원C는 1번 인터페이스에 있다는 걸 아니까 원D에서 이제 여기서 도달성 정보 AS3X를 통해서 X에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X가 목적지 주소라면, 데스티네이션이라면 그건 이제 1번으로 나가면 되겠죠. 1번 인터페이스. 2번이 아니고. 그걸 이 테이블에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S1의 onA, 1A에 있는 라우터를 보면 마찬가지 도달성 정보, 아까 그 AS3X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 onC로 통해서 이제 onC가 게이트웨이니까, 라우터니까 그쪽으로 하려면은 이제 2번 인터페이스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목적지 X로 간다면 인터페이스 2번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포딩 테이블이 업데이트 된다. 여기에 사용된 이제 BGP, eBGP, IBGP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왜 우리가 인트라 AS 라우팅과 인터 AS 라우팅 두 개의 틀린 라우팅 방식을 쓰는 건지. 자, 첫 번째는 이제 팔러시 측면에서 인터 AS, 그러니까 다른 AS로 이렇게 데이터그램을 보내고 할 때 어떻게 그 트래픽이 루팅 되는 건지 그걸 애드미니스트레이터가 제어를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누가 우리 이 오토노미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라우팅 될 수 있게 하는 건지 그것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트라 AS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팔러시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별로 없죠. 이슈가 별로 없다. 내부에서 싱글 애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하나의 어떤 팔러시 내에서 하면 되니까 다양한 복잡한 그런 팔러시는 필요 없고, 어떤 관리적인 행정적인 그런 애드미니스트레이터 규율을 정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라키컬 라우팅은 이제 스케일 규모가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계층적인 조직일 때 우리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조직의 규모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이라키컬 라우팅을 함으로써 스케일러빌리티 규모가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테이블 사이즈라든가 어떤 트래픽 업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면서 계층적인 구조로서 어떤 그 라우팅 이런 것을 할 때 규모를 키워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측면에서 인트라 AS는 이제 성능에 주로 이제 포커싱 할 수 있는 반면에 인터 AS는 이제 성능보다는 어떤 팔러시가 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팔러시가 그리 통과할 수 있다 없다, 그 루트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록 그것이 성능이 빠를지라도 팔러시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마다 어떤 팔러스에 따라서 어떤 데 갈 수 있다 없다. 가령 예를 들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갈 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갈 수 있다 없다 또는 뭐 돌아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팔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핫포테이토 라우팅이라는 게 있는데 핫포테이토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뜨거운 감자가 되겠어요. 뜨거운 감자는 여러분들 손에 뜨거운 감자가 있을 때 손이 그 뜨거운 걸로 이제 감자로 이제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그 화상을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최대한대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패스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패스를 해버려야겠죠. 그게 이제 핫포테이토 라우팅이 되겠어요. 라우팅 측면에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2EET 이게 이제 IBGP를 통해서 X에 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애니까 앞에서 이제 이해는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2C를 통해서 또는 2A를 통해서 여기 링크 하나 더 있으니까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은 링크 웨이트가 263이고 이쪽은 201이다. 그런데 핫포테이토 라우팅 방식은 뭐냐면은 가장 이제 내부적으로 빨리 이제 가까이 있는 쪽에 뜨거운 감자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 화상을 안 입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걸리는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본인 2D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 그걸로 내보내는 거죠. 두 개가 다 가능하니까 웨이트가 적은 201이 더 쉽겠죠. 그래서 EA를 선택한다. EA를 선택하면은 그것이 비록 이제 그 AS 측면에서는 한계를 더 거치죠.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AS가 바로 A3로 이제 다른 것이 없이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인터 도메인, 인터 AS죠. 인터 AS 도메인이 AS니까 그 코스트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손에서 빨리 다른 손으로 이렇게 최대한대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전달해버리는 게 핫포테이토 라우팅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즈먼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팔러시를 이제 구현할 수도 있겠는데, 자, ISP가 자, 여기는 이제 ISP가 되겠어요. A, B, C는 그 다음에 X, Y는 이제 커스터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망은 지나가는 트래픽을 다른 그러니까 ISP한테 지나가는 트래픽 여기 같으면 X가 그 C한테 가는 것을 자기가 받아서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하겠죠. 실제 이제 우리 리얼월드에서 여기서 이제 레전드 이걸 설명한 것 보면은 이게 이제 ISP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A, B, C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네트워크고 이건. 자, 여기서 먼저 이 순으로 쭉 보면은 A가 패스 AW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패스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 AW 자, AW를 이렇게 B한테 알려주면 자, B는 그 다음에 여기서 AW를 또 C한테도 알려주겠죠. 이렇게도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B는 C한테 BAW를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자기 커스터머한테 X한테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X, 여기가 이제 B를 통해서 A를 통해서 W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C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고, B는 경쟁자니까. 그 다음에 자기 커스터머가 아니니까. 즉, 이제, 레비뉴를, 어떤 이익을 여기서 받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 그런 고객은 아니니까. 그래서 C에서 어떤 BAW에서 어떤 레비뉴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C는 마찬가지로 이런 AW, 이런 정보를 받았으면 B한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려줄 필요 없죠. C를 통해서 B를 통해서 A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단지 이제 자기 커스터머한테 CAW 이걸 이제 Y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자기 커스터머니까. 자, 이런 경우에 C는 이제 X에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X는
여기에도 이제 고객이 되고 여기에도 고객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듀얼 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사용한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트랜짓 트래픽, 지나가는 트래픽, 아까 레비뉴에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커스터머가 아닌 그 트래픽은 패스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X는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ISP 양쪽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듀얼 홈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B에서 C로 가는 걸 이렇게 X를 통해서 가는 걸 원치 않고, 자기 역할이 아니니까 단지 커스터머일 뿐이니까. 그래서 X는 B한테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C로 가는 그런 루트를. 그래서 애드버타이즈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GP 루트 선택할 때 그 라우터는 이제 한 개 이상의 루트를, 목적지로 가는 루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policy based 이제 결정, decision. 그게 이제 애트리뷰트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policy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가장 빠른 AS 패스, AS가 여러 개인 것이 아니고 AS 개수로 봤을 때 제일 작은 빠른 그 shortest AS 패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next hop router, hot potato 라우팅이죠. 최대한대로 빨리 뜨거운 감자를 제일 가까운 곳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라우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면은 그걸 이제 추가해서 하면 되겠어요.